교과 전형에 동점자가 너무 많으니까 교과 100으로는 좀 어렵겠다. 교과 100으로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각종 다 넣어요. 서류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학군지 일반고를 가서 교과 100으로 대학교 가려고 했는데 웬걸 여기에 서류가 20%나 30%나 40%가 들어가니까 오늘 주제는 그 2028 대입과 그다음 변화와 고교 선택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종환 소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2028 대입 전형 계획을 끝까지 좀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1시 기준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대학은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지금 서울대는 예전에 주요사항 안내 나왔는데 전형 계획이라고 안 나왔고요. 연세대도 지금 안 띄고 있고 고려대도 안 띄고 있고 서강대도 지금 1시 안 띄고 있고요. 제가 바로 1시 직전에 본 거는 한양대만 띄고 있는데 한양대가 이제 2028 대입 전형 계획을 자신 있게 내놨는데 역시 정시를 줄였습니다.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가 애초에 정시 줄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33.2%로 정시를 줄였어요. 원래 40% 대학인데 33%로 줄였기 때문에 약간 정시의 변화가 좀 있고요. 나머지는 뭐 큰 변화는 없는데 다음번에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서울대 예고안이랑 그 다음에 연세대하고 고려대가 대입 설명회에서 예고안을 내놨어요. 홈페이지는 안 띄었는데 전형 계획이 변할 것 같진 않아서 연대 고대 말씀드리고 중앙대도 약간 변경은 있었지만 예고안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들 한 4개 대학 정도 보시면 흐름을 좀 아실 수 있고 왜 제가 2028 대입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신 5등급제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5등급이니까 5등급? 9등급에서 5등급이니까 좀 쉽겠다 이런 생각했다가 막상 1등급 강박증이 생기고 1등급이 몇 명이 될까가 또 관심사가 되고 1등급이 아니면 수시가 어려우니까 정시로 가야 되는데 정시에서 학생부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학생부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등급을 맞아야 수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 애가 수능으로 갈 수 있나. 또 수능하고 학생부를 둘 다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이걸 대체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학들이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앙대가 얼마 전에 그 수능에서 인원은 많지 않지만 서울대나 성균관대하고 약간 비슷하게 등급 위주로 뽑고 서류를 되게 많이 보는 그러니까 수능을 되게 적게 보는 그런 전형을 내놨다가 대교육과 교육부에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수능이 비중이 높은 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최근 한 2주 안에 있었어요. 2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가 2028 대입 전형 계획을 내놓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내놓고 있고 1시가 됐는데 안 내놓는 거는 사실 좀 독특한 일입니다. 왜냐면 오후인데 내일이 또 노동절이라서 일반적으로 좀 휴일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오늘 한 12시 이후에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 내놓고 있는 거는 서로 사실 좀 약간 괴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격적인 거를 내놓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분위기 봐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바와 달리 정시에서는 약간 수능 영향력이 확실히 크고 수시는 약간 전형을 쪼개는 정도인데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흐름을 한번 보시고요. 대입 변화를 짧게 설명드리고 좀 디테일하게 고교 선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요. 이 5등급제 내신 변화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보시는 건데 이게 최근에 표가 나온 게 교육청에서 표가 나온 게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볼게요. 자, 5등급제 1등급은 9등급제 1, 2등급이다. 맞죠? 근데 단지 이제 2등급이 요 10%까지 잘리니까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11%는 여기로 넘어가서 2등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9등급제 2, 3, 4등급은 2등급이고 9등급제 4, 5, 6등급이 3등급이니까 이게 딱 보시면 어때요? 정시에서 이게 한 2등급 정도가 되면 데미지가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왜냐면 이 억울한 애들이 섞여 있잖아요. 11% 2등급이. 그러니까 이게 몽땅 얘네들을 불이익을 주기가 곤란하니까 2등급까지 정도가 유지가 되면은 정시에서 큰 데미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4등급까지도 사실 정시에서 별 데미지가 그동안 없었잖아요. 5등급, 6등급도 수능 100%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5, 6등급인데 만약에 여기가 학생부 정성평가가 들어가거나 정량이 좀 세게 들어가면은 약간 불이익이 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교 선택을 할 때 우리 애가 이 학교를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내신 등급을 달성을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2등급 정도가 되면은 정시에서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3등급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딜레마가 발생하냐면은 지금 중앙대도 마찬가지고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연세대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디테일한 건 안 나왔어요.
근데 중앙대는 대놓고 얘기했어요. 모든 전형에서 마지막에 동점자가 나왔을 때 마지막 기준은 개근으로 한다. 이 개근으로 한다는 게 참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앙대도 예고안은 나왔는데 대입 전형 계획이 자세히 안 나왔어요. 근데 개근으로 한다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출결 같은 경우 연대가 출결 넣을 때는 미인정 결석, 미인정 조퇴 이런 게 약간 감점 사유거든요. 근데 이제 병결이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왜냐하면 이게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이 정시로 들어가거든요. 뭐 강남학군지도 마찬가지고 정시 공부가 좀 강한 그런 학군지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보면은 애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체험학습, 뭐 실제 사례잖아요. 체험학습 또는 여러 가지 또 사실 뭐 병결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실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3학 2학기 때 그런 게 많았을 때 동점자일 때 개근을 우선으로 한다. 중앙대가 말한 건데 이게 병결도 봐주는 거냐? 아니면은 어떤 애는 병결이 한 20일 정도 돼 있고 어떤 애는 병결이 없고 3학년 2학기도 싹 다 개근이라 그러면 만약에 똑같이 동점이면은 개근을 기준으로 두게 되면은 그냥 병결 없는 애도 낫지 않겠어요? 병결 없는 애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교별로 정성적으로 반영을 할 거냐 아니면 연세대처럼 몇 회일 때 감점 주는 이렇게 정량적으로 반영할 거냐에 따라서 또 이 출석이나 출결이 또 애매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8 대입 전형 계획이 아마 오늘 늦게나 원래 오늘까지 다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 늦게나 아니면 늦어도 5월 4일엔 다 나오겠죠. 그때까지 다 나오면 가고 싶은 대학을 디테일하게 보고요. 이 대학이 요구하는 수시나 정시의 조건을 우리 애가 지원하는 고등학교 가서 내신 등급 맞출 수 있나? 그 다음에 이 학교는 정시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데 이 학교 정시에서도 데미지가 없는 내신 등급을 우리 애가 유지할 수 있나? 그리고 만약에 검정고시라는 극단적인 상황, 쉽게 말해 자퇴죠. 자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 이 검정고시 상황이 수시나 정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부터는. 자퇴 다음에 검정고시인 건데 이렇게 피해야 할 상황에서 검정고시 불사해도 수능 100%로 갈 만한 대학은 현존하는 대학이 어느 대학인가? 이런 걸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있잖아요. 2028 대입 전형 계획을 고입 설명회보다 좀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입학할 때 어떻게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 어느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자사고를 선택할지, 과거 영재고를 선택할지, 외고를 선택할지, 아니면 학군지 일반고 선택할지, 비학군지 일반고 선택할지 선택할 때 마지막 우리의 관문은 뭐죠? 마지막 우리의 관문은 그겁니다. 대입이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는 이유는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마지막에 최종 관문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 대입이기 때문에 대입에 갈 때 조건이 유리한 고등학교는 어디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많이 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 말씀드리고요. 보시면은 최근에 5등급제 현상입니다. 현상은 이래요. 올 1등급은 뭐 종로하고는 지난 치수라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은데 한 7,000명 가게 될 것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조사죠. 이거는 추정치인 거고요. 이 조사인데 서울시교육청의 1학년 1학기 2025년이죠. 작년 1학기 조사는 1,009명이 전원 1등급 받아서 1.7% 정도다. 그 다음에 부산시 교육청은 1학년 1학기 2학기 다 조사하니까 1.3%.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한 학기를 조사할 때하고요. 1년치 통째로 조사할 때는 약간 퍼센트가 다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진협도 표본 조사긴 하지만 한 학기 조사할 때 1.74였는데 1년치를 통째로 조사하니까 1.2%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은 내신 5등급제 등급이 생각보다 변별력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약간 유력해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자 2학년과 3학년 때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지고 일반 선택 과목이 많아질 거잖아요. 1학년은 공통이에요. 그러면 이런 과목이 많아질 때 알고 보면 과목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인원이 줄어들고 이동 수업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당히 1등급 받는 애가 좀 줄어들 수 있어서 지금 극단적인 약간 예측은 0.3% 예측하는 분들도 있고요. 0.6% 예측하는데 보통 중학교 3학년이 약간 40만 명이 넘어요. 한 44만 명에서 5만 명 가까이인데 일반적으로 중1, 2, 3이 그냥 40만 명이라고 치더라도 이 40만 명에서 0.6%면 한 2,400명 정도가 되고 약간 더 넘어가면 3,000명이 될 거냐 아니면 5,000명대가 될 거냐가 우리의 이제 관심사인데 사실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뭐 7,000명, 8,000명, 6,000명, 5,000명까지는 전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등급의 1.0등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의 1.0등급이나 1.1등급이나 1.2등급, 1.3, 4등급까지도 약간 변별력 있는 내신일 수 있다. 뭐 이것도 머리에 담아주시면 뭐 우리가 약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실제 서울 케이스죠. 강남 서초는 6,532명 중에서 99명이 1.5% 정도가 전체 1등급이 나왔습니다. 전 과목 1등급이죠. 1학 1학기. 자, 그래서 내신 변별력은 실제로 점점 줄어들어서 부산시 1.3, 서울 경기 1.7, 그 다음에 0.6%도 예상하는 분들이 꽤 있다. 그래서 내신 변별력이 있는데 지금 전체 흐름은 교과 전형에 이제 교과가 동점자가 너무 많으니까 교과 100으로는 좀 어렵겠다. 교과 100으로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각종 다 넣어요. 서류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학군지 일반고를 가서 교과 100으로 대학교 가려고 했는데 웬걸 여기에 서류가 20%나 30%나 40%가 들어가니까 비학군지 일반고를 선택할 때도 뭘 선택하셔야 되냐면 이 고등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약간 실적이 좀 있나, 이게 내신이 좀 쉬운 일반고는 맞는데 그래도 약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변별력이 좀 있고 약간 좀 잘 보내는 학교다, 학생부 관리가 좀 되는 학교인가를 약간 따지면서 들어가야지 무조건 쉬운 일반고 갔다가 중상위권 대학의 교과 100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까? 서류가 너무 안 좋아서 교과 동점자가 많은 데서 또 밀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각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학군지 일반고 따질 때도 내신 때문에 그 학교 가더라도 그래도 종합전형에서 실적이 좀 있는, 옛날에 동가홍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래된 말이죠. 2학년 다홍치마란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정도의 내신의 변별력을 유지하는 학교면 종합전형에서 약간 실적이 좀 좋은 학교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교과는 점점 종합전형화 돼 가서 출결 또는 면접이 들어갈 수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부각이 되고 서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서류에서 자소서 옛날에 없어졌죠. 수상독서 반영 안 하잖아요. 방과후 학교 기재 안 하죠. 자율동아리 반영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남은 요소가 교과 성적 제일 중요합니다.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과 성적이에요. 서류보다 일단 숫자가 글자를 이깁니다. 그래서 숫자 베이스 다음에 글자예요. 숫자, 그 다음에 세특, 글자죠. 창체,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이 있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같은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창체 말고 행특이라고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요게 약간 자수가 줄어든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숫자를 베이스로 세특이 가장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권장 과목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권장 과목을 대학교가 예전보다 많이 완화했거든요. 많이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넓게 폭넓게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과목을 분명 대학교가 얘기했는데 고교 학점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이 전공에 별 관심이 없고 진로 역량을 평가할 때 이 과목의 이수 현황이 진로 역량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실제 선택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공학 자연과학 계열은 뭐 미적분투나 학통, 기하, 물리학 일반 진로 선택 과목, 뭐 예를 들면 뭐 전자기학, 역학과 에너지, 뭐 전자강좌 이런 거 해야 되는 거고요. 화학 일반 진로, 생명과학 일반 진로 이런 것들도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서 의대 같은 경우 필수 과목을 딱 집어넣고 최소 3과목 핵심 이수 권장을 하고 있고 딴 학교도 비슷합니다. 자, 인문계 같은 경우는 특별 권장 과목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전공계열과 비슷한 과목들, 약간 필요한 과목들은 가급적 듣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의대학대 전공계열 진로를 따로 이렇게 모아봤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대입니다. 수학은 기하고 미적분투는 꼭 해라. 이과면 다 하는 거예요. 의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과학 및 기타는 생명과학인데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세포화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이게 뭐죠? 예전에 생명과학 2예요. 생명과학 2에 해당되는 과목이 교과서가 따로따로 쪼개졌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요거 2과목은 필수로 해가지고 진로 선택 3과목 이상이니까 필수 과목은 특히 의학 계열은 생각보다 뭐 성대는 없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서강대도 의학계열이 없으니까, 근데 성대도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없다고 해도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본인만 선택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되면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다른 학교 걸 참고해서 성균관대도 감안해 보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약대, 한의대, 치대. 그래서 수능 정시는 사실 깜깜이 전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전년도 입결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학교 3학년들은 괜찮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있잖아요. 2028, 2029.
그러니까 두 개년도의 입결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깜깜이 전형인 게 2027학년도인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은 과목이 달라요. 반영 비율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2028 학년도 정시 입결을 가늠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고요. 선택 과목이 없고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다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의대, 약대 중간중간에 경영학과도 들어가고 뭐 정치외교학과 들어가고 해서 이과, 문과가 이렇게 정말 한 줄로 줄을 쫙 세우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이과, 문과 통합 배치표를 2028 때부터 보게 된다. 그래서 서울대 경영학과가 여기 약대보다 낮구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가 여기 약대보다 높구나. 뭐 이런 거를 2028 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계속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현재 중학교 1학년인 그러니까 지금 28, 29, 30, 32, 32니까 2032학번인 현재 중학교 1학년까지는 아마 이 제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2033인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이 제도가 계속이 되면 통합 배치표를 보면서 이과 문과 배치표가 막 이렇게 섞일 텐데 이것도 되게 곤란한 게요. 좀 이따 연세대학교 수능 반영비를 보게 되실 텐데 그거 보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하고 수학에서 반영 비율이 이과 문과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달라요. 근데 이 반영 비율이 다른데 이걸 단순하게 100분위로 평가해가지고 숫자를 매겨서 순서를 쫙 매길 수 있나? 이것도 되게 곤란한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 다단해지고요. 게다가 학생부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학생부의 영향력이 정시에서 어느 정도 미치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예전처럼 쫙 줄을 세우기가 곤란해지는 정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애매해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